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나저나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또다시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또 햇볕이 굉장히 또 따사롭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또 한 번씩 틀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또 조금씩 더워지고 있고요. 인디아 지금 이제 곧 이제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덥기는 덥습니다. 다음 주면 12월 달인데 아마도 인디언 서머가 이렇게 또 조금씩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면서 인디언 서머라고 해가지고 여름 끝자락에 가을 이제 거의 올 때쯤 오는 그런 더위가 있거든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인디언 서머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잠깐 한번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5,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75명 정도가 나왔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78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8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조금 이렇게 조금만 아프다가 말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WHO에서는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더라도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변이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을 한다라는 WHO에서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많이 퍼지더라도 이렇게 감염자들 수가 이제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검사를 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올 겨울에 얼마만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아마도 올 겨울이 지나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가지고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독감처럼 우리 곁에 계속해가지고 괴롭힐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1년에 한 번씩 겨울마다 아마 접종해야 하지 않을까. 독감처럼, 독감 예방 접종처럼 말이죠.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는 있지만, 하지만 조금 위험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조금 위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좀 병을 가지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내려가더라도 이런 좀 위험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위험한 사람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군에 이제 속하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조심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좀 많이 드시거나 내가 좀 면역력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사람들 많은 곳이나 실내 안에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또
보자고요. 네, 전쟁은 일어난 지가 지금 214일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 전쟁에서 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에서 동원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원령을 내리면서 굉장히 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지금 붙잡히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예비군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소집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원령에 걸려가지고 병력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러시아 이제 군인으로 돼가지고 유크레인으로 넘어오는 것은 무덤으로 가는 길이다. 네, 내가 너네들한테 확실하게 비밀을 보장을 해줄 테니까 투항을 하라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이랑 뒤바뀌었죠. 예전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유크레인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유크레인 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네들 싸우지 말아라. 너네들 죽음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라고 그렇게 예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유크레인 군인들은 진짜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콜 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조국이 지금 공격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조국, 이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나 줘버려라 라고 하면서 무슨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느냐 라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전세가 역전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의 푸틴이 동원령을 내리면서 지금 완전히 적반하장이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게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쳐들어 와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크레인에서 우리나라, 러시아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땅이 유크레인이거든요. 유크레인의 4개 주에 대해 가지고 돈바스,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 4개 주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크레인군이 쳐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러시아 땅인 듯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러시아 땅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동원령을 내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푸틴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쳐들어온 거지 유크레인이 러시아 땅을 공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유크레인이 우리 땅을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동원령을 내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데 아니죠. 유크레인은 자신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 거지 절대로 러시아를 지금 점령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푸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신승리적인 말을 해대면서 지금 동원령을 내리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동원령을 내리면서 러시아 지금 완전히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지금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도시들 특히 모스크바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이나 지금 체포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무작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징집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안에서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4개 주에 대해 가지고 이 유크레인 4개 주에 대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부터 23일부터 계속해 가지고 이 주민투표를 하고 있는데 자포리자에서 출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출구 조사를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 자포리자는 러시아로 편입을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그런 찬성표가 93%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출구 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나 러시아는 지금 조작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주민 투표를 하고 있으면서 이 4개 주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크림반도에서 했던 것처럼 모두 다 러시아로 병합을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병합을 한 뒤에는 이곳은 러시아 땅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우리 땅을 만약에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고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진짜 짜증이 나고요. 남의 땅에 쳐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 주민투표를 한 다음에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가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내리면서 동원령을 내리면서 지금 전쟁을 확전을 하려고 하는 이 푸틴 이 또라이 새끼를 보니까 정말 개 짜증이 납니다. 제발 좀 이 푸틴 누가 암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아주 팍팍 들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도 5일 뒤 30일쯤에 푸틴은 나와가지고 이 4개 주에 대해 가지고 이곳은 이제부터 우리 땅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의 계획대로 조작이 된 주민투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아마도 30일 그러니까 오는 30일 안에 그러니까 5일 안에 모두 끝나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푸틴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개짜증 나고요. 어쨌든 전쟁은 조금씩 계속 길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팍팍 들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이 전쟁 막바지에 갔었을 때 이렇게 계속 했다고 해요. 동원령 내리면서 이제 자신들의 군인들이 이제 병력이 굉장히 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이어나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푸틴이랑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푸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병력을 그 러시아에 있는 병력 한 7-80% 정도를 유크레인 이 전쟁에 쏟아 부었거든요.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크레인에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대략 한 8만 명 정도가 러시아 군인들 8만 명 정도가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망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병력 손실이 있었다고 해요. 8만 명 정도가 이제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병력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병력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런 예비군들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러시아 군인들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짧게 또 훈련을 하겠죠.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총알바지밖에 안 되죠.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를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전쟁은 조금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는 아마도 5일 안에 이 4개 주에 돼 가지고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전으로 이 전쟁이 끌어지면서 진짜 러시아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 누구도 득은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이득을 보는 쪽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고 이 전쟁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는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이 수십 년간 외면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러시아는 앞으로 그냥 계속 내리막길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한 지도자, 이런 이 독재자가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국가가 완전히 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생히 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또라이 독재자가 빨리 좀 제거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이 도요타 공장이 모두 철수를 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도요타 공장뿐만이 아니라 마츠다 있지 않습니까? 마츠다 역시 러시아에 있는 모든 공장을 이제 폐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겠다라고 또 밝혔다고 하네요. 이렇듯 러시아는 이 러시아 안에서 모든 공장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서 러시아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런 기술들도 러시아로 이제 안 넘어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쇠퇴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재를 시작을 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버틴다고 하더라도 계속 몇 년이 지나면은 수년이 지나면은 이것은 뭐 불보듯 뻔합니다. 불보듯
러시아는 완전히 폭삭 망할 것이에요. 네, 어쨌든 전쟁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고 러시아 빨리 좀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북한에서 또 미사일 도발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비상 상태였거든요. 네, 비상 상태였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다시 이 핵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이 미사일 도발을 지금 시작을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 한미 훈련을 아마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한미 훈련을 앞두고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은 미국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 별다른 짓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만도 미국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별다른 행동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다시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쯤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마도 내년쯤에 S&P 500 3,000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도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5.6%대까지 실업률이 오를 것이며 경기 침체는 계속해가지고 심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경기 나빠지는 게 예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시작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 않았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 수준까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경기 상황, 미국 경기 상황을, 이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이렇게 계속 이제 쪼이면서, 돈을 계속 이렇게 걷어들이면서 돈이 이렇게 시중에 이제 안 풀릴 것이거든요. 이렇게 시중에 안 풀린다고 하면은 이 투자금 같은 게 이제 또 회수가 되고 이제 투자금 같은 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조금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아마 당분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올해 안에는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알아서 잘 투자를 하시겠지만 잘 신중히 투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투자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워렌 버핏도 모르고 전 세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요번에 투자를 하시면 좀 장기전으로 가셔야 할 거예요. 계속해서 좀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떨어진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분명히 오를 것인데 그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당분간.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USC라고 해가지고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어제 무슨 K-팝 축제 같은 거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USC 역시 굉장히 또 노는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USC가 또 굉장히 명문 대학교거든요. 명문 대학교인데 거기서 또 K-팝 페스티벌 같은 걸 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K-팝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정말 한국의 문화가 많이 퍼지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렇게 또 자부심을 또 느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에 있는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대선 2024년도 다음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 말고 이제 다른 후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포르토리코에서 허리케인 피오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초토화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초토화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캐나다 동부 쪽에 지금 이 허리케인 피오나가 들이닥치고 있다고 해요. 들이닥치고 있다 보니까 50만 가구에 이제 지금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고, 뭐 폭우랑 허리케인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치고 있어가지고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아베 총리의 국장이 이제 일본에서 있어가지고 캐나다 총리가 일본으로 이제 참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참석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또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네, 피오나 이 허리케인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참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시위가 계속 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한 3, 4일 전부터 이 시위가 계속 일고 있는데 이란에 있는 어느 한 20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가 됐었다고 하네요. 네, 체포가 됐었다가 의문사를 했다고 합니다.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제 사망을 한 것 같아요. 네, 사망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란에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3, 4일째 계속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위가 지금 31개 주로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80여 개 도시에서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자의 수가 이 시위 때문에 시위가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위 때문에 사망한 자의 수가 5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50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체포한 자의 수가 지금까지 1200명이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성 인권 이렇게 짓밟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란 정부에서는 이란 국민들을 좀 제대로 잡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망을 지금 끊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인터넷 망을 끊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커뮤니케이트 할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나와가지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에서 세렐라의 인터넷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링크. 이 스타링크를 지금 이란으로 보내가지고 이란에서 스타링크를 액티베이트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완전히 이란 정부를 완전히 속을 박박 긁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크레인에서 전쟁이 처음에 일어났었을 때 인터넷망을 파괴하려고 러시아에서 인터넷 그 안테나를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인터넷이 한동안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보내가지고 이 사렐라의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유크레인 내에서 사렐라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란으로 사렐라의 스타링크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보내가지고 이란에서는 지금 사렐라의 인터넷 쓸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멋지고요. 그러면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힌두교를 태운 어느 한 배가 이렇게 가다가 전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가 뒤집히면서 한 50여 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절반가량 25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있지 않습니까? 이 모가디슈에서는 이 모병 모집소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15명 가량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소말리아 모가디슈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이 한국 영화인데 조인성도 나오고 그 영화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 저런 뉴스 굉장히 잘 보면서 제가 본 미국 뉴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